2단원이 1단원이지 우리 2단원을 먼저 했으니까 1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반응과 우리의 생활 뭐 이런 내용인데 화학과 우리의 생활 화학의 유용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화학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건 화학이 우리한테 얼마나 뭐 좋은 장점을 줬냐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화학원의 전반적인 화학 반응이 웬만한 게 여기서 다 소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1단원 들어가고 그 화학 반응을 다 쓰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노트에다 적어 놓는데 아직 안 배운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노트에 적으면서 그 화학 반응식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산화환원에서 얘를 뭘 다루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줄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니네가 화학원을 다 배우고 나면 다시 앞부분을 보면 이게 그때 그거였구나 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는 노트에다 좀 필기를 해놓고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자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써볼까? 니네가 한자를 잘 모르지. 유용성, utility, 얼마나 활용도가 좋을 거냐. 그래서 화학이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인류 생활에 굉장히 어쨌든 좋은 점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화학이 오히려 역습을 하고 있지. 이미 플라스틱의 역습 뭐 이런 말 들어봤지.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생산해. 더더군다나 우리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니네 기억나잖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아직 코로나 시국이니까 배달 음식 엄청 많이 시켜 먹었지. 그 쓰레기 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마스크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것도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인데 안 썩어 이게. 그래서 TV에 그런 장면 본 적 있을 거야. 바다 거북이 막 콧구멍에 빨대 꽂고 피 질질 흘리고 돌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돌고래가 막 그물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거.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필리처상을 받은 사진인데 갈매기가 죽었어. 죽은 사체야. 근데 여기 배 부분에 위죠, 위장에 온갖 플라스틱이 다 꽉 차 있는 거야. 그래갖고 죽었어. 왜 얘는 그러니까 바닷가 가갖고 새우깡 줘봤어? 걔네 새우깡 물론 새우깡에서 그 새우 냄새 물고기 냄새가 나니까 걔네들이 이제 먹긴 하는 건데 걔네는 시력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갖고 그런 거만 보면 먹는 거야. 바다 위에 떠 있는 쓰레기를 먹는 거죠. 먹다 보니까 위가 꽉 차버린 거야. 그 소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위가 꽉 차버리니까 더 이상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굶어 죽은 거야. 그래서 굶어 죽은 애가 이렇게 이제 썩어가지고 이랬는데 이 안에 온통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는 그런 장면이 사진에 찍힌 그런 장면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플라스틱이 보통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을 다룰 건데 플라스틱이 보통 한 30년에서 50년 정도 분해되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쨌든 분해는 돼요. 근데 완벽하게 분해되진 않아.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미세 플라스틱이라 그래. 지금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다고. 플랑크톤이 먹고 바다에서 뭐 바다 한가운데 태평양 한가운데 서울 면적의 뭐 9배인가 되는 그런 쓰레기 섬이 있대.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이 온통 플라스틱이지. 그런 애들이 이제 분해된 거를 플랑크톤이 먹으면 플랑크톤이 이제 먹고 나면 그다음 멸치 같은 애가 먹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어리 같은 애가 먹겠지. 뭐 전갱이 이런 애들이 먹겠지. 얘네들을 또 뭐가 참치가 잡아먹겠지. 선생님 참치회도 잘 먹는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 농축이 돼가지고 생물 농축으로 폐플라스틱이 온단 말이죠. 미세 플라스틱이. 근데 그거에 대한 그게 보호가 안 됐어. 어떤 형태로 발현이 되는지. 근데 이상하게 물론 의료가 발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의학이 발달해서 이상한 병들이 자꾸 생기잖아. 희귀병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심지어는 정신병 뭐 이런 것도 생겨. 그게 지금 현재 설명이 안 돼. 과학자들은 그게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은 굉장히 안 좋은 쪽에 물론 이제 초정밀 화학이라는 게 발달을 해갖고 그런 거를 이제 분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들 때 플라스틱도 중간중간에 생분해성이라 그래갖고 플라스틱을 만들 때 사이사이에다가 녹말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녹말을 집어넣으면 땅속에 파묻잖아. 그러면 미생물들이 그 녹말을 분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분해가 되는 거지. 그러면 30년 걸릴 게 15년, 11년 뭐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빨리 분해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화학은
이게 화학책이다 보니까 화학원은 장점만, 유용성 이런 건데 선생님은 폐해를 얘기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혹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해갖고 화학과가 너무 가고 싶을 수도 있어. 화학이 재밌을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도 전공 화학했거든. 화학은 가지 마라. 절대 화학과는 선택하지 마라.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런 영상들 찍어갖고 이제 저기 하면 나 뭐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대한화학회에서 선생님 경험이야. 선생님 화학으로 4학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화학으로 그러니까 6년 동안 화학을 했어. 심지어는 6년 동안 한 실험실에서 연구를 했다고. 교수님 밑에서. 그러다 보니까 니네 과학 실험실 같은 데 가보면 약품 냄새 나지. 약품 냄새가 난다는 건 니네 코로 이미 케미컬이 들어온 거야. 그런 거거든. 옆에 친구가 방구 꼈어. 우와 냄새. 그러면 좀 더러운 얘기지만 선생님 화학 전공했으니까 분자 수준으로 가면 옆에 친구의 직장 속에 들어있는 똥 분자가 방구를 뻥키니까 그게 공기 중에 확산돼 갖고 나와가지고 내 코에 붙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옆에 친구 똥덩어리가 내 코에 붙은 거라고. 이런 느낌이야. 이미 그 물질이 와서 코에 닿았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페인트 냄새라든지 어떤 화학약품 냄새를 맡았다. 주유소 지나가는데 기름 냄새가 나. 이미 기름이 니네 코에 붙은 거라고. 기름 입자들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오래 생활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그거에 노출이 되게 돼 있어. 선생님과에서 첫 애를 아들 낳은 거는 선생님밖에 없어. 60명 중에 첫 애를 아들 낳은 건 선생님밖에 없어. 화학과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켜요. 실험도 많이 해서 사실은 놀 시간이 없어. 대학 생활이 별로 시험 보고 공부한 거밖에 없어요. 실험하다 보니까 또 딴 데보다 여학생 비율이 좀 높은 편이다. 한 4명당 1명꼴, 2명꼴로 여학생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실험하고 같이 스터디 하다 보면 친해지고 사귀게 돼. 그래서 CC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심지어 커플로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 커플이다 보니까 둘 다 화학과면 둘 다 화학 케미컬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상태지. 무조건 여지없이 여기 둘 다 딸인데 딸만 난다. 아들 난 사람이 없어. 내가 이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어.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이 어머 선생님 왜 우리 아빠랑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 화학과 CC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 과도 그렇다는 거야. 아들 낳은 사람이 없다는 거지. 다 딸만 낳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경험상인 건데 이거 정확하게 과학적인 증빙된 건 아닌데 화학과 졸업한 사람들이 아들을 못 낳더라는 거야. 애를 못 낳는 건 아닌데 아들을 못 낳더라는 거지.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야. 그죠? 거기에다가 좀 이제 안타까운 현실인데 선생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선생님 친구도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분들이 있어. 그 다음에 선생님 아는 교수님들, 지도 교수님 다 돌아가셨어. 근데 병명이 다 암이야. 그러니까 이게 케미컬에 노출이 된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 다른 일반인들보다 화학과 출신들이 암이 많아. 이게 그러니까 그 자기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그냥 그 만지는 것들 이런 것들 생활하는 게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화학과 가지 말라고 전도사 역할을 하는 거야. 이제 뭐냐면 우리 한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니네 때는 140살까지 산대.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병 없이. 그죠? 무병장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되게 행복하게 그죠? 그렇게 살려면 되도록이면 화학과는 가지 마라. 선생님 그래서 화학이 재밌어서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화학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서 남자 선생님이었거든.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서 야 나 화학을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한참 외국 드라마 중에 너네 혹시 맥가이버라고 아니? 맥가이버라는 드라마를 그때 처음 했었어. 그 맥가이버가 나와갖고 맥가이버가 이제 화학자거든. 화학도 하는 애거든. 그 막 뭐를 막 해갖고 막 폭탄도 만들고 막 그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화학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공부해보니까 또 재밌어.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는 화학과를 갔단 말이지. 갔더니 고등학교 때 봤던 화학은 요만큼인데 가서 배우려니까 이만큼이야. 내가 알았던 화학이 이거야. 아니더라고. 내가 알던 화학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실험도 많이 하고 그래 이제 선생님은 지금은 이제 외도를 했죠. 어떻게 나왔어? 이제 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관련은 있는 걸 가르치긴 하지 전공이니까. 근데 직접 실험하거나 이런 걸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케미컬에 노출이 되는 게 문제다. 근데 이제 이번 장에서는 굉장히 장점들만, 화학이 우리한테 주는 장점들에 대한 얘기만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 중에서 인간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좀 더 윤택한 생활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간의 생활에서 니네 행복 지수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뭐가 돼야지 그 위에 이제 뭐 정신적인 행복 이런 걸 따질 수 있겠니? 기본적인 거. 뭐라 그러지? 의식주. 그죠? 옷 입고, 그 다음에 먹고 싸고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잘 곳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돼. 이거 우리나라 지금 막 집값 문제 때문에 심각하잖아. 지금 옷이 없어서 못 입는 사람 뭐 먹는 거 없어서 저기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되게 잘 산 거야. 옛날에 선생님 시절에는 먹는 거 먹기를 잘 못했어요. 굶지는 않았는데 선생님 세대는 굶지는 않았어. 근데 선생님이 키가 이렇게밖에 안 자란 게 선생님은 밥하고 김치만 먹었어. 고기 같은 걸 잘 못 먹었어요. 아마 고기를 먹었다면 선생님이 좀 더 컸을 거야. 선생님 막내 동생 때 집안 형편이 좀 나아져서 선생님 막내 동생이 우리 집에서는 제일 커. 걔는 좀 고기를 좀 많이 먹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김치하고 밥만 먹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운 애들이, 우린 도시락 세대거든. 도시락 싸. 그 햄 소세지 싸갖고 온 애가 제일 부러웠어. 근데 난 맨날 김치 싸갖고 왔거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또 요리 솜씨가 김치를 잘 만드셔서 김치 종류가 배추김치, 무김치, 총각김치 뭐 이런 거, 그런 그 김치 종류마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김치.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이제 첫 휴가 때 선생님이 이제 그냥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제일 그냥 밥 잘 먹는 게 김치찌개야. 그냥 김치, 그래 김치 종류를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근데 군대에서 이제 힘든 훈련하고 첫 휴가 나오면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 치킨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막 이런 거 먹고 싶잖아.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는 막 그런 생각을 했다. 근데 첫 휴가 나와서 집에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가운데다가 김치찌개를 이만한 걸 끓여주신 거야. 우리 형태는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한대. 야,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나 좋아하는 거는 좀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어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김치찌개 있으면 밥을 제대로 먹으니까 나는 김치찌개가 제일 좋아하는 줄 어머니는 그렇게 하신 거야. 웬걸? 선생님 결혼했잖아. 선생님 입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먹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편식은 아닌데 그 편식이라 그래야 되나? 맛이 없는 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김치가 워낙 옛날부터 습관이 있던 게 김치를 먹어. 결혼했는데 선생님 아내도 김치찌개만 끓여주는 거야. 김치찌개를 선생님이 좋아하는가 봐 진짜. 그래서 내가 진짜 김치찌개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거든. 근데 그걸 먹으면 밥 먹기가 좀 편해서 그냥 먹기는 먹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전부 내가 김치찌개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15박 16일 나와서 첫 휴가 9박 10일 나왔다. 마지막 날도 가서 밥 많이 먹고 가라고 김치찌개 이만큼 끓여주시더라고. 그래서 휴가 때 김치찌개밖에 먹은 기억이 없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에 대해 김치찌개까지 얘기네. 의식주.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은 니네 옷에 대한 거, 먹는 거에 대한 거. 옷은 얼마나 더 예쁜 걸 입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헐벗지는 않잖아. 춥고 막 여름에 겨울옷 입고 겨울에 여름옷 입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구멍난 양말 안 신잖아. 빵꾸난 빤스 안 입잖아요. 우리 때는 그거 다 꿰매서 입고 막 그랬다고. 지금 꿰매서 입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자. 먹는 거. 뭘 시켜 먹고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이런 걸 고민하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선생님처럼 김치찌개만 먹고 김치만 먹고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웬만하면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집 문제는 좀 우리나라가 집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거는 좀 이게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식주는 다 해결이 돼요. 우리나라 선진국이야 그런 측면에서. 니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 좋은 나라에 태어났고 우리 학생들은 진짜 좋은 데 태어난 거야. 니네 아프리카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아프리카 저기 뭐 그 제일 키 큰 종족 있잖아 걔네들 보면 남자들은 맨날 놀아요. 막 이러고 놀아. 그잖아요. TV 보면. 그 여자들은 어때요? 집안일 하잖아. 맨날 가고 저기 멀리까지 물 들어가잖아요. 물 떠갖고 걔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여기다 있는데 걔네는 왜 이마에다 이렇게 줄로 연결해서 이러고 댕기더라. 그 먼 길을 막 3시간, 6시간 거기 물 떠와야 돼. 흙탕물 같은 물을. 그리고 뭐하니?
소말리아 같은 데는 소를 키우잖아. 소 키워갖고 여자들이 뭐 하고 다녀? 소똥 주스로 다녀. 그걸로 연료로 쓰려고. 그 다음에 소 키우면 소가 똥 싸면 그 이렇게 질퍽한 똥을 갖다가 풀하고 섞어가지고 손으로 다 범벅해서 집 짓잖아. 그런 장면 본 거예요. 그 다 여자들이 한다. 그러니까 니네는 정말 우리나라에 태어난 걸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돼. 요새 청소년들이 학원 다니고 공부하느라고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대요. 니네 되게 행복지수가 낮고 우울하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매일매일 난 행복하다라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아봅시다. 자, 이제 그러면 의식주 문제 중에 의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의류. 결국은 뭐냐면 고분자예요. 화학의 발달 중에 우리 고분자 화학이 발달하게 됐다. 그 중에 이제 의류 문제 해결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이거 두 개죠. 천연섬유하고 합성섬유. 이 합성섬유가 화학의 발달에서 유용성을 준 거라고.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천연섬유, 합성섬유. 천연섬유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천연섬유에 일단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 있어. 그 다음에 견이 있어. 견은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 누에 똥꼬에서 나오는 거 있죠. 실크, 비단. 비단 장수 왕서방 알아? 중국에 비단이 장수 왕서방 그러고 있죠. 면은 뭐니? 면 기억 안 나? 그때 학교에서 막 채찍 맞아가면서 면 따던 기억 안 나니? 전생에? 흑인 노예. 너 전생에 흑인 노예였을 수도 있어. 그죠?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올드 블랙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이불이나 옷 같은 거에 이렇게 목화선 모양 해갖고 밑에 뭐라고 써있어? COTTON. 커튼이라고 써있죠. 그 커튼이 면이야. 그래서 그 목화라는 그 꽃이 탁 피면 씨앗일 걸 아마 그게. 씨앗이 팡 터지면 그 씨앗을 보호하기 위한 이렇게 그 솜이 그게 면이야. 목화솜이야. 그거를 갖다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그 간디 아저씨가 이걸 물레로 돌리는 거 있지. 그걸로 이렇게 돌리면 그게 실이야. 그래갖고 그 실을 씨줄 날줄 해갖고 배 짜는 데다 짜면 그게 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면으로 우리 이제 양말, 속옷, 뭐 메리아스 뭐 이런 것들 난닝구라 그러죠. 난닝구 이런 거 만들어서 입는 거야. 마는 뭐냐? 마는 삼나무라고 있어. 키가 한 2m, 3m 정도 삼나무인데 이 삼나무를 삶잖아. 삶아가고 쭉쭉 이렇게 하면 이 줄거리가 나와. 식물이 이 줄거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연결해서 물레에다 이렇게 돌리면 그게 마야. 되게 빳빳한. 그래서 저거는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시원한. 근데 저거 요새 입는 사람 없죠. 어디서 입어요 저거? 이제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갈 때 관 속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야. 뭐라 그래? 수의라고 그러죠. 수의. 요새는 수의가 뭐 한 1,000만 원도 넘는 것도 있어. 비싼 건 수천만 원 해요. 네. 선생님이 모두 경험했냐면 진짜 사람들이 너무 나쁜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이제 장례식 끝나면 장례식 한 중간쯤에 이제 입관 절차를 거치거든. 그래서 애들은 못 와. 가족들끼리 이제 가족들 중에 어른들만 이제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이렇게 이제 정갈하게 이렇게 이제 다 목욕도 시키고 이제 옷 다 입혀놓고 이제 관에다 넣는 그런 저기래.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제 잘 가시라고 인사도 하고 얼굴도 이렇게 만져주고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입관을 하거든. 그 이제 그런 절차를 우리는 염한다 그래. 염. 그래서 염이라고 하는 거. 우리 뭐 욕 중에서 선생님 생각인데 이거는 욕 중에서 그런 욕 있잖아. 야, 엿 먹어라. 뭐 이런 욕 있잖아요. 엿 먹어. 이제. 근데 그 끈적끈적한 엿이 아닌 것 같아. 염이 뭐냐면 사람이 죽어가지고 관에다 넣을 때 갈 때 배고프지 말으라고 입에다가 쌀을 넣어줘요. 그 쌀을 염이라 그래. 그래서 염 먹인다 이렇게. 엿 먹어라 그러면 뭐예요? 그게 약간 말이 좀 전성이 잘못된 것 같아. 엿 먹어라 그러면 너 죽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엿 먹어라.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런 뜻으로 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나무 못으로 거기 이제 못으로 탕탕탕 쳐갖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관 문을. 막내 아들이 늦게 도착한 거죠. 아버지 얼굴을 보겠다고.
근데 관을 이미 닫아버린 거야. 열어달라고. 안 된다고. 열어달라고.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에 얼굴이라도 봐야 된다고. 열어달라고. 그래갖고 관을 열었네. 아버지가 옷이 다 벗겨져 있는 거야. 비싼 수의를 가족들 나가고 베낀 다음에 그냥 쳐버린 거야. 그거 다시 재활용하려고. 그게 1,000만 원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죠. 별의별 일도 다 겪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다 체크를 해야 돼. 어차피 그거 화장해버리면 알 바가 없는 거잖아. 그지? 어차피 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 머리를 굴린 거지. 근데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족들이 봤을 때 황당해.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 쓰는 게 마다 빳빳한 거. 예전에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이런 걸로 우리나라 사람들 여름에 시원하게 입으려고 했던 거고요. 실크는 뭔지 알지? 엄마 그 뭐라 그래 머플러 같은 거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조직 있잖아요. 그게 이제 누에 똥꼬에서 나오는 실크. 이런 것들이. 근데 니네 알겠지만 천연섬유 중에 특히 이제 면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얘가 제일 장점이다. 이게 제일 좋은 게 장점이야. 그래서 속옷 재료, 땀을 흡수하기 때문에 속옷 재료로 쓰는 거야. 근데 얘의 단점이 뭘까요? 마모성이 커. 마모가 잘 돼. 그래서 세탁기 몇 번 돌려버리면 막 구멍 나고 막 이래요. 오래 입으면 해져버려.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좀 비싸지. 노동 지배학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생산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밀도가 커. 묵직해. 뭐 이런 종류들은 니네가 문제 풀다 보면 금방 알게 돼요. 합성섬유의 대표적인 애가 이제 최초 섬유가 66 나일론이라고 하는 이게 최초 합성섬유야. 이런 애가 있었다. 66 나일론. 얘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을 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처음 나왔는데 이거 나오자마자 획기적이었어요 아마. 이거 갖고 막 이제 별걸 다 만드는 거야. 양말, 뭐 반스, 뭐 난닝구 다 만들었어. 옷도 다 만들었어요 나일론으로. 내복도 막 빨간 내복 이런 거 전부 다 나일론으로 만들어. 근데 문제가 되더라는 거야. 너무 질겨서 좋은데 이게 양말을 신었더니 다 무좀이 걸리는 거야. 땀이 안. 이걸 팬티를 입었더니 막 이런데 다 짓무르는 거야. 흡습성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마모성만 좋아요. 마모성은 아주 굿이야. 선생님 아버지가 군대에서 군용 양말을 나일론으로 된 그때 처음 출시된 걸 그때 이제 군대 제대하면서 가지고 나왔는데 그 뒤로 30년이 지났는데 똑같아 양말이. 하나도 안 헤어져요. 이게 얘다 그다음 또 뭐가 문제니? 불에 녹아버려. 그러니까 뚝뚝뚝 불꽃 튀기면서 녹아버리는 게 나일론의 특징. 이걸로 옷을 입고 있다가 화재 현장에서 불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옷을 벗을 수도 없고 불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들어가 보면 죽었는데 시체가 이렇게 오그로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불이 너무 잘 붙어서 위험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류 재료로는 합성섬유를 쓰지 않습니다. 나일론을. 다른 재료를 쓰는 거야. 그래서 뭐 폴리에스테르나 뭐 이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나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된 거야. 그래서 66 나일론은 이제 의류에는 쓰지 않는다. 유일하게 의류에 쓰는 거 하나 있어. 우리 학생들은 잘 알걸? 스타킹. 스타킹이 나일론이거든. 스타킹은 유일하게 의류 재료로 쓰는 거다. 근데 스타킹도 문제가 있죠. 땀 흡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타킹을 입는 이유를 내가 물어봤더니 이게 탄력이 좋아가지고 살을 이렇게 잡아준다며. 그래서 각선미가 좋아진대요. 각선미가 날씬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신긴 하는데 이제 정장 같은 거 입을 때, 치마 입을 때 이제 입는데. 정장 입으면 뭐를 신어야 돼? 하이힐을 신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이힐을 신으니까 체중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땀이 나지. 그 땀이 흡수가 안 되는 거야. 선생님도 직장 생활 1년 정도 했거든. 그럼 이제 직장에서 회식하면은 뭐 무슨 정, 뭐 이런 고깃집 비싼 데로 간다고. 근데 그런 데가 대부분 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야. 여자 직원이 오더니 난감해하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 그게 뭐 이래. 그래서 들어오라고.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데 와. 여자도 나는 그렇게 발냄새가 심하게 나는지 처음 알았어. 하루 종일 그 땀이 흡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스타킹을 신으면 얇은 면 양말 같은 걸 신어줘야지 땀이 흡수가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하이힐에 면 양말까지 신으면 이게 뻑뻑하기도 하고 좀 안 맞잖아요. 안 예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스타킹만 신는데 앞으로 스타킹 신을 때 발냄새 조심해야 된다. 땀 때문에 땀이 흡수가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합성 섬유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뭐가 발달했다고? 고분자 화학이 발달했다고. 고분자를 우리는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폴리머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는 고분자를 통칭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한다. 플라스틱은 정확한 뜻은 어떻게 되니? 성형 가능한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된다. 압구정역이나 저기 강남역에 가면 다른 역들하고 틀리게 성형외과 많아서 비포 애프터 사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길 가다 보면 우리 여자들 보면 얼굴만 딱 봐도 성형했네 안 했네가 좀 보여요. 이마에다 뭐를 집어넣고 여기는 깎아가고 뾰족하고 그죠? 근데 그 성형외과 이름이 다 뭐냐? 플라스틱 서저리잖아. 플라스틱 서저리. 서저리가 외과야. 플라스틱은 뭐야? 성형 가능한 외과야. 그래서 성형외과야.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통칭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플라스틱 이게 고분자가 보통 우리 분자량이라는 개념 배웠죠? 화학에서 분자량이 10,000 이상인 애들 우리는 고분자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내면 얘가 말랑말랑한 무슨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러니? 액체 괴물, 액괴. 그런 느낌 같은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만들어지면 그걸 살짝 가열하면 말랑말랑하거든. 그래서 이런 틀에다 집어넣고 꽉 찍어갖고 굳히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름이 플라스틱이라는 성형 가능한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거야. 그래서 고분자를 통칭해서 우리는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고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단위체라는 게 있어요. 단위체는 영어로 하나가 있다 그래서 모노머야. 모노머를 우리는 중합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영어로는 폴리머리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중합을 거치면 여기서 이제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고분자는 여러 개 있다 그래서 폴리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분자 화학에서는 이거 되게 많은데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합의 종류가 이제 우리는 2개만 간단하게 설명할 거야. 뭐뭐 있냐면 첫 번째 첨가 중합 반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표적인 반응이야. 축합 중합 반응이 있어. 이렇게 있다. 첨가 중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이런 걸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다중결합이라 그래. 이 다중결합이 풀리는 거거든. 그거에 비해서 얘는 간단한 분자가 빠지는 걸 우리는 축합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간단한 분자가 빠지는 거 대표적인 게 마이너스 H2O가 빠지든지 뭐 HCl 같은 애들이 빠지는 이런 반응을 하게 된다. 대부분 이제 우리한테 나오는 건 H2O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반응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거야. 자, 그 다음 먼저 첫 번째 첨가중합 반응을 한번 해보자고. 기본식을 한번 써볼까요? 어떤 애 단위체를 한번 써볼까요? 단위체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거야. 여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니네는 이런 화학식이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H 대신에 여기다 X.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치환기라 그래. 이런 말을 뭐 몰라도 되는데 이런 X라는 치환기를 갖고 있는데 이 X의 종류가 H일 수도 있고 Cl일 수도 있고 CN일 수도 있고 CH3일 수도 있고 벤젠골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이름이 들어가면 얘를 뭐라 그런다? 에틸렌이라 그래. H가 들어가면. 여기에 CL이 들어가면 염화비닐이라 그래. 얘를 뭐라 그러냐면 아크릴로 나이트릴이라 그래. 그 다음에 얘는 프로필렌이라고 합니다. 얘는 스타이렌이라고 그래.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틀인데
거기 H에 따라서 이름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걸 우리는 단위체라고 하고 이런 게 N개가 있는 거야.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야. 얘를 갖다가 이제 살짝 가열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 이제 유치원생 예를 들어 봅시다. 유치원생이 있어. 유치원생들이 얘네들이 전부 다 요새 이제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해갖고 새처럼 해가지고 팔짱 끼고 행! 막 이러고 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이제 얘네들을 좀 손을 좀 잡게 해서 같이 강강수월래 같은 거 하고 싶게 놀고 싶은데 애들이 그냥 지 혼자 팔짱 끼고 새초롬하게 이러고 있는 거야. 얘들아 손 좀 잡아봐. 그러니까 행! 이러고 있어요. 안에 똑똑한 놈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있던 손을 쫙 펼치면서 옆에 애한테 유도를 하는 거지. 그리고 옆에 애도 같이 손을 풀리면서 손을 잡더라. 이게 첨가중합이야. 그래서 여기 이중결합 있잖아. 이게 팔짱 낀 거거든. 이걸 하나 풀르는 거야. 하나 풀러서 이쪽에도 하나 풀러서 이쪽에도 하나 풀러서 잡으면 새로운 결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하나 풀리면서 새로운 결합이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첨가중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애가 만들어지거니?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게 쭉 연결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 X가 이렇게 있겠지. H는 그대로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는 고분자라고 얘기를 한다. 영어로 폴리머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표시한 건 쭉 연결됐다는 뜻이야. 그러면 똑같이 이제 그대로 대응해서 뭐라고 읽어야 돼? 고분자니까 폴리라는 말을 붙여주면 돼. 그래서 폴리 에틸렌이라고 하는 거야. 폴리 비닐 클로라이드. 영어로는 염화비닐을 폴리 비닐 클로라이드라 그래. 그래서 PVC 많이 들어봤죠? 폴리에틸렌은 뭐예요? 우리 생수병. PVC는 뭐야? 우리 그 편의점 가면 주는 비닐봉다리 있죠? 까만 비닐봉다리. 그거 PVC. 또는 뭐 하수관 같은 이 파이프 그런 거 PVC야. 그 다음에 폴리 아크릴로 나이트릴이야. 이거는 뭐냐면 소방관들이 입는 불 안 붙는 방화복. 그게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이야.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 니네 이거 재활용 표시에 PP 많이 봤을 거야. 야쿠르트병이야. PP.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PS. 폴리스타이렌. 우리 편의점이나 이런 데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에 들어있는 커피. 그 위에 뚜껑이 플라스틱이지. 그 뚜껑 플라스틱이 폴리스타이렌이야. 이 스타이렌을 거품을 집어넣으면 공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이렇게 만들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스티로폴이야. 그래서 건축 재료로 요 사이에 넣어갖고 단열재로 쓰는 스티로폴. 그게 폴리스타이렌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 너무 많이 쓰는 애들이잖아. 니네 재활용 분리수거 같은 거 할 때 이 재활용 표시, 리사이클 표시에 이런 애들 많이 봤을 거야.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축합중합 반응. 니네가 아직 통과 그쪽을 나가진 않았는데 통합과학 보면은 단백질 같은 거 만들어질 때 축합 반응, 또 포도당이 녹말이 될 때, 포도당이 셀룰로스 될 때, 이럴 때 이제 축합중합 반응합니다. 축합중합 반응 같은 경우는 간단한 분자 H2O 같은 애들이 빠지는 그런 분자야. 먼저 66나일론 한번 해볼까요? 나일론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뭐 선생님이야 이걸 전공을 했으니 나는 다 알고 있지만 이건 니네 그냥 저거만 놓는 거야. 헥사 메틸렌 다이아민 이런 물질이 있어. 이거랑 아디푸산이라는 물질이 있어. 그래서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은 메틸렌이 CH2거든. 헥사니까 6개죠. 아민이 NH2인데 다이니까 2개란 뜻이야.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헥사 메틸렌 다이아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랑 아디푸산은 어떻게 생기느냐면 메틸렌이 4개가 있고 여기에 카르복시산이 이렇게 있어. 양쪽으로 이렇게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물이 어떻게 빠지냐면 여기 H 하나랑 이 카르복시산에서 OH가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래서 물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니? NH 여기 어떻게 되니? CO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이게 쭉 연결해. 이걸 뭐라 그래? 펩타이드 결합이라 그래. 단백질이나 이런 거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나일론에선 얘를 뭐라 그래? 아마이드 결합이라. 같은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한 분자 물이 빠지는 걸 이게 쫙 여기도 같이 연결이 되겠지. 쫙 연결이 되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나일론이라고 한다. 왜 66 나일론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탄소 6개 있지? 여기는 탄소가 4개인데 여기 하나씩 더 있지? 그래서 6개, 66 나일론. 그 뒤로 뭐 64 나일론도 발견이 만들어졌고 68 나일론, 88 나일론 이런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의료용으로는 쓰지 않더라.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뭘로 쓴다? 공업용으로 많이 씁니다. 우리한테 이제 섬유로 많이 나오는, 의복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 뭐가 나오냐면 폴리에스테르 많이 나와요. 니네 뭐죠 이거? 운동복 있잖아. 트레이닝복. 되게 편하지. 그 다음에 교복. 이런 것들이 폴리에스테르야. 뭐 실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폴리에스테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R그룹으로 표현할게. 여기에 COOH가 이렇게 있어. 카르복시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이런 물질하고 이번에는 R그룹이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OH가 이렇게 있는 알코올이 이렇게 붙어. 조금 이따 배울 거야 이거는. 그럼 여기서 물이 빠져야 되니까 여기서 OH가 빠지고 여기서 H가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물이 빠지는 축합중합 반응을 하게 되면 얘 어떻게 되니? CO 이쪽이 어떻게 돼? O 이렇게 연결이 되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에스테르 결합이라 그래.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한다. 그런데 앞에 여러 개가 N개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폴리라는 말이 붙으면 되죠. 폴리에스. 이렇게 생긴 애들이 되게 신축성이 있어. 막 늘어. 그래서 우리 트레이닝복이 되게 편한 거야. 근데 교복은 생각보다 안 편해요. 왜 그래? 그냥 폴리에스테르 100%면 땀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은 거야? 면을 집어넣은 거야. 면 비율에 따라서 면을 많이 넣으면 뻑뻑해갖고 금방 찢어지는 거야. 면을 조금 넣으면 편하기는 한데 잘 늘어나긴 한데 뭐야? 땀이 흡수가 잘 안 돼. 그래서 그 비율을 잘 섞어야 되는 거야. 우리 학생들은 왜 치마를 그렇게 입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때 치마 줄여 입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줄여갖고 계단도 못 올라가 이러고 댕기. 남학생들은 어때요? 빨리빨리 자라잖아.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그래서 교복 입은 것만 봐도 제가 몇 학년인 줄 알아요. 1학년은 되게 막 바지가 커. 옷이 커. 근데 2학년만 돼도 금세 애들이 자라갖고 막 바지가 다 껴. 그래갖고 축구하다가 막 바지 찢어먹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치마나 바지가 땀 흡수를 위해서 거기다 면을 혼방이라고 그러거든. 면을 섞어가지고 이 친축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게 교복인데 얘네를 폴리에스테르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의복 문제를 이런 과학의 뭐예요? 고분자 화학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이 고분자의 재료는 전부 어디서 온 거야? 석유에서 온 겁니다. 석유 속에서 온 거다. 봐. 그러다 보니까 이 원료를 끄집어낸 게 원유야, 원유. 원유를 갖다 분리를 어떻게 하냐면 분별중류라는 분별중류는 뭐의 차이? 끓는 점 차이. 중학교 때 배웠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갖고 원유를 분리한다는. 니네 원유 알죠? 시꺼멓잖아. 끈적끈적하고. 그거를 정유회사에서 사다가 정유탑에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를 갖다 이제 어떻게 가열하는 거야. 가열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다 그 끈적끈적한 원유를 여기다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끓는 점 차이에 의해서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이렇게 튀어나오더라는 거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가 나와? C3H8, C4H10 이렇게 나와. 얘 우린 뭐라 그래? 프로페인이라 그래. 얘를 뭐라 그래? 뷰테인이라 그래. 근데 얘는 기체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 뭐라 그래? 석유가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이런 애들이 먼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가, 등, 경, 중, 그 다음에 아스팔트. 아스팔트는 이제 찌꺼기지. 피치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가등경중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는데 가등경중 이렇게 외우세요. 뭐야? 가솔린이죠. 우리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얘가 보통 C5에서 C9, 얘가 C10에서 C14 혼합물이야. C15에서 C19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니? 탄소 숫자가 많아지는 거지.
탄소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높아진다고. 끓는 점이 높아지고 탄소수가 많아지니까 뭐가 많아져? 끓음이 많아져.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걸 연소시켜서 연료로 쓰게 되면 환경오염이 심각해진다.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애들은 힘이 좋아, 기름이. 그래서 이런 경유차나 중유는 탱크 같은 거, 기차 같은 거 움직일 때 쓰는 기름이야. 얘는 큰 차죠. 우리가 보통 자동차는 가솔린 차죠. 이 가솔린이 다른 이름으로 나프타라는 이름을 쓴다. 이 나프타가 바로 뭐야? 이런 원료가 되는 거야. 기본 단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천연 섬유를 제외한 합성 섬유는 대부분 다 어디서 온 거야? 석유 제품이야. 석유 제품에서 오다 보니까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환경오염도 발생을 하고 얘네들이 그렇게 썩 발달을 했지만 우리한테 좋은 효과를 주지는 못했다. 이런 내용이 원유 속에서 나오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하죠. 나중에 그래서 탄화수소를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탄화수소. 그래서 탄화수소의 종류에 뭐 CN, HEN, E, CN, HEN, CN, HEN-E 뭐 이런 식으로 일반식들이 있다고. 여기다가 이제 1, 2, 3, 4를 집어넣으면 다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CH4, C2, H6, C3, H8 뭐 이런 식으로 1, 2, 3, 4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는 1 집어넣으면 CH2인데 이런 애들은 존재하지 않아. 얘는 그래서 2부터 존재합니다. C2, H4부터. 얘도 1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C2, H2부터 존재한다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건 노트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적어봐. 그래서 의복 문제는 이 정도 하면 됩니다. 민서도 필기해라.